안녕하세요. 김태희TV입니다. 요즘 코비드19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뉴스에서 연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통신지원비, 소상공인 지원비. 그런데 이러한 사회복지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지 한번 영화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화와 사회복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거. 영화를 통해서 한번 만나볼게요. 첫 번째 영화는요, 작년 전 세계 영화제를 휩쓸었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에는 유난히 많은 계단이 등장을 합니다. 큰 계단, 작은 계단, 긴 계단, 심지어 지하 속으로 연결된 비밀 계단 등등. 박사장네 가족이죠. 배우 이성균 님이 연기한 여기 파스타, 봉골레 파스타. 박사장네 가족은 주로 계단 위쪽에 위치를 하고요. 배우 송강호 님이 맡은 기태기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기태기네 가족은 계단 아래에 주로 위치합니다. 사회복지도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계층 간 이동 사다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 라는 말은 모두 옛 이야기가 되었다는 말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 등장을 합니다. 이 폭우가 두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상반되었죠. 한 가족은 집안 전체를 잃는 상황이 되었고, 한 가족은 하늘이 참 깨끗해졌네. 생일 파티하기 좋은 날이야. 저는 이 장면에서 한 작가가 떠올랐습니다. 남는 밥이 있으면 좀 주세요 라는 쪽지를 남겼던 고 최고은 작가인데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박사장네 가족은 나쁘고 기태기네 가족은 착하다? 라는 이분법적 생각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영화 속 인물들은 순수한 듯 하나 굉장히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듯 하나 굉장히 반인륜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게 마냥 박수만을 칠 수도 어느 한쪽을 마냥 욕할 수만도 없는 그러한 영화인 거죠. 이게 바로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택이 이런 말을 하죠. 이 집 사람들은 부자인데 착하다. 그러자 기택의 부인 충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라서 착한 거야. 돈이 다림이라 구김살을 펴준다고. 나도 돈 많으면 착해질 거다. 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영화 바로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1975년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라서 본 분들이 많이 안 계실 수도 있지만 이 음악은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랄랄라 랄랄라 랄라라랄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랄라랄랄랄라. 만화는 벨기에의 플란다스 지방에서 시작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개의 이름은 파트라슈이고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네로라는 아이죠. 이 네로는 할아버지와 단둘이서 우유 배달을 하면서 생계를 겨우겨우 이어갑니다. 그런데 네로의 친구 아로아는 굉장히 부잣집 딸내미죠. 막장 드라마도 아니지만 이 법칙은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 같아요. 부잣집 딸내미의 아빠는 네로를 굉장히 싫어하죠. 네로는 따로 강남에서 미술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인데요. 할아버지는 허리가 휘어지십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네로, 물감비 대랴, 파트라슈, 먹이값 대랴 너무 돈 들어갈 때가 많은 거죠. 결국 할아버지는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로는 풍차 화재의 범인으로 몰려서 마을에서 쫓겨날 상황이 됩니다. 절망의 순간, 네로는 방황을 하다가 폭설에서 루벤스의 그림을 보게 되죠. 이제 마지막 소원을 이뤘으니까 난 여한이 없어 라고 해서 옆에 있는 파트라슈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플란다스의 개는 19세기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때이죠. 네로와 같은 생계 최하 층민은 굶어 죽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단순한 아이들의 만화로 보기에만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준 영화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자, 마지막 작품은요, 바로 나,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40년 넘게 몫으로 성실하게 일했던 다니엘은 갑자기 심장병이라는 큰 병을 얻게 됩니다. 의사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권고를 하지만 질병수당을 신청하는 상황은 만만치가 않죠. 전화를 하면 하루 종일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라는 말만 반복이 되고 컴퓨터로 신청을 하면 쉽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엔 다니엘의 집에는 컴퓨터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직센터에 가게 되는데요.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KT를 만나게 됩니다. KT는 편의점에서 생리대를 훔치다가 걸리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몸을 파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녀는 도와준 다니엘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 자신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식량 지원센터에 가서 자신도 모르게 통조림을 따서 그 자리에서 손으로 허겁지겁 먹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운동화 밑창이 떨어졌다고 왕따를 당하는 자신의 아이를 보면서 자존심이고 뭐고 자신을 바닥까지 내동댕이 치는 것이죠. 다니엘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검은색 락카로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지지를 받지만 경찰에 연행되게 되고 항고심을 앞두고 다니엘은 심장병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법정에서 읽으려고 했던 메모는 장례식에서 읽혀지게 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개가 아닙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굉장히 중간중간에 울컥한 부분이 많은, 특히 마지막에 나는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정말 뼈아픈 그런 현실을 느끼게 되는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사회복지에 꼭 큰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이러한 영화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에서 꼭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에서 드러나고 있는 계급, 양극화, 청년 실업과 노사 관계, 빈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이자 사회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나와 모두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영화로 보는 사회복지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문제로 영화를 만나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는 거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나요? 그러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